오늘날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는 자기 속에 지니고 있는 스스로의 적을 붙잡아 처리하지 않으면 저 무서운 공산주의자들에게 먹힐 염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오늘날 정부가 경제 정책에 특별한 마음을 기울여 온 결의의 힘을 그곳으로 쏟는 이유도 이 때문인 것이다. 즉, 원대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많은 자금을 들여서 그 일을 적극 이끌고 나가는 이유도 직업 없는 사람을 구하고 이 땅에서 가난과 헐벗음을 몰아내어 이름 그대로 다 같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크고 많은 계획과 실행은 우리 결의에게 있어서 정치혁명, 인간혁명과 더불어 뜯어 고쳐야 할 일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일임은 의심할 바가 없다. 이리하여 우리 결의가 다 같이 고르게 잘 살 수 있을 때 자연히 다른 모든 권리도 고르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차별과 고르지 못한 지난날의 서글픈 쇠사슬을 용감하게 끊고 결의의 번영과 행복을 이룩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의 사회를 하루속히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활 문제는 오늘날 우리 결의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며 또한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이기 때문에 항목을 달리해서 좀 더 이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결의의 일부가 아직도 가난한 살림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옷이 없는 동포, 집이 없어서 거리를 헤매고 있는 동포,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동포, 이렇게 많은 동포가 최저생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 혼자만이 잘 살면 된다든지 일부 특수한 층만 잘 살면 된다든지 하는 생각은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사회에선 용납되지 않는 생각이다. 남이 잘 살고 남이 부유할 때 내 생활과 내 재산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구태여 결의의 공동 운명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오늘날의 사회가 지녀야 할 일이다. 남이 못 살고 헐벗고 있으면 자신의 생활과 재산도 동시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우리 각 개인의 살림살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길 수 없이 한 사회와 나아가서는 결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의의 일부가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데 자기만 잘 입고 잘 먹으면 된다는 자기만의 욕심을 제일로 하는 생각은 결의를 배반하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까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이 사회 이 국가를 이룩하는 구성원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사회 이 결의와 운명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만이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천부당 만부당한 생각이다. 물론 개개인의 살림살이는 어디까지나 자유이며 벌고 쓰고 하는 것도 자유이다. 그러나 그러한 살림살이의 자유 속에서도 한 핏줄기에 얽매인 한 결의된 운명을 장하게 느껴 결의가 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동포애를 드높이고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 결의된 공동 운명의 느낌과 결의가 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동포애는 오늘날 우리 정부가 내세운 경제 계획을 이룩하는 데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데서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결의는 왜 가난하며 오늘날 정부가 경제 부흥에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근본 원인이 되는 가난한 모습을 통계 숫자로 살펴보기로 하자. 지난 1960년에 나온 대한민국의 경제개혁 방안에 관한 대미각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 노동력은 900만 4천으로 잡고 완전 실업자를 130만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조사를 한 해인 1960년 말에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250만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물론 5.16 혁명 이후 국토 건설 사업을 비롯한 건설 사업과 완전 고용 등의 정책이 잘 실시돼서 실업자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의 실업자의 숫자는 거의 100만 명을 헤아리고 있다. 실업자 수가 이렇게 많고 보니 통계 숫자로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평균 소득도 형편없는 상태를 보일 것은 너무도 뻔한 사실이다. 1949년 4월에서 그 이듬해 3월까지 즉 1년 동안의 우리 국민의 평균 소득은 소위 내이산 보고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과 70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 형편없는 소득도 그 가운데 67달러가 국민들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이고 나머지 3달러는 외국의 원조에서 얻어진 소득이라고 한다. 아마 국민의 소득이 100달러 미만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소득률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온 국민의 7화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가난함은 더욱 더 어려운 형편이다. 농업연감에 의하면 농민의 한 가호당 1년 동안의 소득은 9화로 41만 8,700원인데 실제로 농민들의 한 가호당 1년 동안 쓰는 경비는 그보다 많은 45만 3,500원으로 해마다 3만 8,800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가난함은 농민들로 하여금 농촌을 버리게 하고 있으며 소위 농촌의 고리채를 낳게 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백성들의 형편없이 낮은 소득은 농촌의 빚투성이의 생활과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또 이것은 우리 결의가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형편은 곧 지난날의 자유당과 민주당이
나라 살림을 그르친 가장 두드러진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가난과 헐벗음이 나아가서는 도둑질과 살인과 협잡 등 사회의 각종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난함이 공산주의가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한 허점이며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위협하는 적이었던 것이다. 근데 민주주의가 경제 정책에 특별한 힘을 기울이고 개인의 살림살이를 보장해서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룩하려는 목적도 이상과 같은 위협에서 결례를 구해내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한때는 정부의 방임 정책이 국민들의 머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서 결례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으나 이제는 그것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나누게 하고 직업 없는 사람을 늘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이런 데서 방임과 계획을 아울러 실시하게 되고 개인의 살림살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겠다고 발벗고 나선 것이다. 결례가 다른 나라 못지않게 잘 살 수 있게 되는 행복의 목표가 곧 결례 한 사람 한 사람의 살림살이를 적극 보살펴주는 데 있는 만큼 정부는 이 문제에 보다 힘찬 노력과 보살피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이를 위해 나라와 결례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모두가 경제 재건과 산업혁명으로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국민의 소득을 높여서 개인의 최저 살림살이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활발히 발전시키는 한편 여러 가지 실업자를 위한 수당 제도라든지 보험 제도 또한 직업을 찾아주는 일, 노동시장의 적절한 통제와 운영으로 정말 우리 온 결례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다. 우리는 모두 결례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살 권리가 있고 나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나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이른바 모든 권리 의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앞으로 반드시 와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는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 수 있도록 적절히 보살펴 주어야 하고 산다는 권리를 어떤 제도나 시설에 의해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주장과 요구가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실제 효력을 거둘 수 있어야 하겠다. 또 이러한 요구가 법에 보장 아래서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즉, 실속 있는 이익이 없고 다만 그러한 요구만을 하는데 그친다면 그러한 보장은 아무런 소용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살아가는 권리의 요구고 무한정 또는 무조건의 권리라고도 할 수 없다. 자기는 놀며 빈둥빈둥 허송세월만 하면서 결례나 나라의 보호만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생존의 권리를 함부로 쓰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자기는 놀기만 하면서 살려달라는 것은 얼마나 염치 없는 요구이겠는가 말이다. 아무리 자기 생존과 행복을 요구하고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날 때부터 하늘에서 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것은 권리를 함부로 쓰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문제는 권리의 주장에 앞서 지켜야 할 자기 의무에 충실한 이행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누구나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내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남도 그러한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남도 내가 발표한 이야기를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자유로운 생각과 발표 그리고 터놓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이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권리가 법으로 잘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실제 효력을 가져오도록 해야 하겠다. 그러나 아무리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자유라 하더라도 그것에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양식에서 벗어난 방종한 생각이나 말은 곧 결례를 해치고 결례를 분열시키는 독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말은 용서될 수 없는 것이다. 양식의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결례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의사표시는 그것이 사회의 발전보다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며 나아가서는 결례 전체를 위험한 고비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결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파멸로 이끌 것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공산 제국주의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나쁘게 이용하여 그릇된 이야기를 떠버리며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면 이 얼마나 위태롭고 무서운 일이겠는가 생각해보라. 아무리 말하고 생각하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례 전체의 이익을 해치거나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법적인 질서와 사회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여하간 앞으로는 자유로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확고히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본권이 계급이나 신분이나 빈부의 차이가 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농민이나 학자나 정치가나 실업가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러한 권리가 골고루 보장되어야 하고 골고루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정치, 경제, 문화 각 부문에 대해 개인의 생각과 견해가 크게 하나로 묶여져서 결례의 넓은 뜻이 이룩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러한 결례의 공통된 견해가 정부 정책의 강력한 배경이 되어진다면 모든 정부 시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 시책의 효과도 10분 발휘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넓은 뜻과 견해가
시대와 정세의 변천에 따라서 알맞게 고쳐지고 달라지면서 새로운 관례와 전통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 밖에도 우리의 권리는 많이 있다. 또 우리는 다른 결의에게 못지않는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잠자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양식에 어긋남이 없고 결의 전체의 이익에 모순됨이 없는 한 우리는 권리를 찾아내는 데 노력하고 그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때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로 확장될 것이요 결의 전체의 권리로 확대될 것이다. 이것이 또한 우리 결의의 번영과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또 기본 권리의 하나로서 자유권을 주장한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자유는 곧 모든 사람의 본능이요 사람은 자유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자유란 자기 혼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항상 이 자유가 문제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자유란 사회 관계를 갖는 데서만 그 뜻이 있고 그 권리가 문제되는 것이다.